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 살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는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었고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유니버시티 갈라 파티가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 파티는 정말 특별한 행사예요. 졸업반 학생들에게는 마지막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3년 동안 짝사랑해온 데이비드도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문제는 드레스였어요. 친구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모두 멋진 드레스를 골라놨는데 저만 혼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죠. 사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는 브랜드 드레스를 사기엔 부족했어요. 파티 2주 전부터 런던 시내를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옥스퍼드 스트리트, 리젠트 스트리트,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어요. 하지만 예쁜 드레스들은 모두 제 예산을 훌쩍 넘어섰고 저렴한 건 너무 평범하거나 품질이 형편없었어요. 엠마, 아직도 드레스 못 샀어? 친구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정말 답답해 죽겠어. 이런 걸로 파티에 가면 완전 망신당할 것 같아. 저는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파티 일주일 전 거의 포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H&M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마음에 드는 건 찾을 수 없었죠. 게다가 다른 학생들도 같은 생각인지 이미 예쁜 건 다 팔렸더라고요. 이제 정말 어떡하지? 데이비드 앞에서 완전 바보가 될 것 같아. 저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3년 동안 짝사랑한 그 사람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런 드레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망쳐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코벤트 가든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우울함을 달래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헐, 저 원피스 진짜 예쁘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한국인 여성이 입고 있던 원피스는 정말 완벽했어요. 심플하면서도 우아하고 색감도 너무 예뻤어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까지 런던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독특한 디자인이었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실례지만 그 원피스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사신 건가요? 그 여성분,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이거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샀어요. 너도 이뻐질 수 있어라는 곳인데 정말 예쁜 옷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영국까지 배송이 되나요? 당연하죠. 한국 배송 시스템은 정말 빨라요. 보통 5일 안에 도착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런던까지 5일. 그것도 개인 쇼핑몰에서. 영국 내에서도 온라인 주문하면 일주일은 걸리는데 말이에요. 수진 씨는 제 놀란 표정을 보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정말 빨라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서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해요. 한번 주문해 보세요.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가서 바로 너도 이뻐질 수 있어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와, 정말 예쁜 드레스들이 가득했어요. 게다가 가격도 런던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엘레간트한 네이비 드레스 하나를 골랐어요. 후기도 좋고 모델이 입은 모습도 너무 예뻤거든요. 하지만 정말 5일 안에 올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어요. 에이 설마 하면서도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파티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문하고 정확히 4일 후 기숙사 앞에 깔끔하게 포장된 택배가 도착한 거예요. 벌써?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박스를 열어보는 순간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원단의 질감도 최고였어요. 사이즈도 완벽하게 맞았고요. 와, 이게 정말 가능한 거구나.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파티 당일 그 한국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저를 본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데이비드도 처음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파티의 여왕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한국 드레스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때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유니버시티 갈라 파티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한국 드레스 덕분에 파티에서 정말 주목받았거든요. 데이비드도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다른 친구들도 제 드레스가 어디 것인지 계속 물어봤어요. 엠마, 그 드레스 진짜 예뻤어. 어디서 산 거야? 한국 온라인 쇼핑몰이야. 너도 이뻐질 수 있어라는 곳인데. 친구들이 그 이름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뭐, 너도 이뻐질 수 있어. 이름이 너무 귀엽다. 저도 처음엔 그 독특한 네이밍이 신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온라인 쇼핑몰들은 이렇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이름들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파티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한국에 빠져버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옷 때문이었는데 점점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먼저 한국 드라마부터 봤어요. 이태원 클라스,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나씩 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중독성이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남자 배우들의 매너와 로맨틱한 모습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오빠, 사랑해요. 이런 말들도 드라마 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K-팝이었어요. BTS, 블랙핑크, 아이유.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어 가사도 따라 부르려고 노력했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뭔가 매력적이었어요. 한국 음식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런던에 한국 음식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처음 먹어봤을 때는 너무 맵고 낯설었는데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특히 김치찌개의 그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영국의 추운 날씨에 딱 맞았어요.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에 빠진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엠마, 요즘 너 완전 한국 덕후 됐구나.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정말 매력적이야. 특히 한국 남자들. 드라마에서 보니까 정말 로맨틱하고 다정해 보이더라. 그러게. 우리나라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익혔죠. 발음이 어려웠지만 한국어 특유의 부드러운 억양이 너무 예뻤어요. 3개월 정도 이렇게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친구 올리비아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왔어요. 엠마, 혹시 관심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한국 남자가 있어. 정말? 진짜 한국 사람이야? 응. 리춘수라고 하는데 런던에서 일하고 있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들었어. 리춘수. 확실히 한국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 남자를 실제로 만날 기회라니.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너보다 3살 정도 많고 비즈니스 관련 일을 한다고 하더라. 영어도 잘하고 한국에서 대학도 나왔다고 해. 와, 정말 만나보고 싶다. 올리비아는 제 반응을 보며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약속 잡아볼까?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국 문화는 드라마와 음악, 온라인 쇼핑으로만 경험했는데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그날부터 만날 날까지 일주일 동안 정말 설렜어요. 너도 이뻐질 수 있어 해서 새 옷도 주문했고 한국어 인사말도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거울 앞에서 몇 번씩 연습하기도 했죠. 친구들도 제 들뜬 모습을 보며 응원해줬어요. 엠마,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한국 남자랑 만나면 어떨지 궁금하다. 나도.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로맨틱한 모습일까? 리춘수라는 이름 자체가 확실히 한국적이었고, 올리비아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했으니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요즘 런던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동양인이면 당연히 한국인이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특히 그 시기에 저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남자라는 말만 들어도 무조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약속날이 다가왔어요. 장소는 런던 브릭레인에 있는 한국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새로 산 한국 스타일 블라우스를 입고 그동안 연습한 한국어 인사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드디어 진짜 한국 남자를 만나는구나. 하지만 그날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꿈에 그리던 로맨틱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런던 브릭레인의 작은 한국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설레고 떨렸어요. 새로 산 한국 스타일 블라우스도 입고 그동안 연습한 한국어 인사말도 준비해서 갔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문장을 몇 번이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레스토랑에 들어가니 한 남성이 손을 흔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가 바로 리춘수였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엠마 씨. 그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한국말인데 발음이 어색하더라고요. 억양도 제가 드라마에서 들었던 것과 달랐고요. 아마 영국에 오래 살아서 발음이 변한 건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우선 머리가 기름져 보였고 며칠 동안 감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옷도 구겨져 있고 얼룩도 있었고요. 손톱도 더럽고. 제가 그동안 만났던 다른 한국인들, 그러니까 수진 언니나 한국 음식점에서 본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였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였거든요. 엠마 씨, 앉으세요. 리춘수가 의자를 빼주는데 그 과정에서도 뭔가 어색했어요. 한국 남자들의 그 세심한 매너와는 거리가 멀었달까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이상함을 느꼈어요. 엠마 씨, 한국 어때요?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드라마도 보고 케이팝도 듣고. 좋네요. 그런데 엠마 씨, 돈 많아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 만남에서 돈 이야기를 하다니. 돈이요? 왜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 한국 투자 어때요? 큰 돈 벌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때부터 정말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투자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말하는데 한국어 문법도 이상했어요. 엠마 씨, 나랑 같이 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한국 사업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제 팔을 잡으려고 하는데 손이 너무 더럽고 거칠어서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에서 본 한국 남자들의 부드럽고 깨끗한 손과는 정반대였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정말 한국 사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실례지만 한국 어느 지역 출신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울이에요, 서울. 그런데 서울이라고 말하는 발음이 이상했어요. 서울 이런 식으로 들렸달까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워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일어서려고 했는데 리춘수가 제 손목을 거칠게 잡더라고요. 가지 마세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그때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칠고 위협적이었죠.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바로 그때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젊은 남성 종업원이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손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리춘수는 갑자기 당황하며 뭔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중국어였어요. 한국어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중국어로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상한 한국어 발음, 어색한 억양, 더러운 외모.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행세를 하는 중국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종업원 한은우 씨가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한국 레스토랑입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리춘수는 계속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정체가 드러난 상황이었죠. 결국 꼬리를 내리고 레스토랑을 떠났어요. 한은우 씨가 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안부를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어서. 고마워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아직도 손이 떨렸어요. 한국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한은우 씨가 제 옷차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 스타일 블라우스 잘 어울려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한국 남자의 모습을 봤어요. 한은우 씨는 정말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머리도 깨끗하고 옷도 정돈되어 있고 무엇보다 매너가 정말 좋았어요. 한국어 공부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네, 조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것만 할 줄 알아요. 발음 좋으시네요. 그의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드라마에서 본 한국 남자들처럼 다정하고 신사적이었죠.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묘하게 뛰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구해준 기사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진짜 한국인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한은우 씨가 말했어요. 여기서 한국 음식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부산이요? 해운대 알아요. 제가 드라마에서 본 지명을 말했더니 그가 놀라더라고요. 오, 한국 드라마 많이 보셨나 보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리춘수 때문에 망칠 뻔한 저녁이 오히려 멋진 만남으로 바뀌었죠. 한은우 씨는 정말 제가 상상했던 한국 남자 그 자체였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유머도 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리춘수 사건 이후 한은우 씨와의 만남은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그에게 빠져들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 주 한은우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괜찮으시다면 진짜 한국 음식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놀라셨을 텐데.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됐죠. 이번에는 그가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작은 원룸 아파트였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한국 문화도 경험했고요.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네. 런던 한식당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럼 진짜 집에서 끓인 김치찌개 맛보세요. 우리 어머니 레시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하고 김치를 볶는 모습.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엠마 씨, 한국어 더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주 2, 3회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수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한은우 씨를 통해 진짜 한국 문화를 배웠어요. 존댓말의 중요성,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음식을 나눠 먹는 정문화. 드라마로만 봤던 것들이 실제로는 더 깊고 아름다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써요.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나라.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정말 사랑하게 된 거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은우 씨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의 세심한 배려, 따뜻한 마음씨, 책임감 있는 모습, 모든 것이 제가 꿈꿔왔던 이상형이었어요. 어느 날 한은우 씨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엠마, 제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다른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아니겠지. 사실 엠마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리춘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꼭 지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우 씨. 한국에서는 남자가 먼저 고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엠마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 저도 은우 씨를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됐어요. 은우 씨는 정말 로맨틱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오고 문 앞까지 바래다주고 추울 때는 자기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한국 남자들은 원래 이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이래요. 하며 웃더라고요. 1년 후 은우 씨가 프러포즈했어요. 런던 아이에서 한국 전통 반지를 꺼내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엠마, 나랑 결혼해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결혼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정말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시설이 정말 첨단적이면서도 효율적이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 로봇 안내원, 무료 와이파이. 모든 게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은우 씨 부모님을 뵈었을 때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비록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저를 위해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해 주신 게 느껴졌어요. 엠마, 우리 딸 됐어요. 한국 잘 왔어요. 어머님이 어색한 영어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버님은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직접 불고기를 구워주셨고, 어머님은 김치 담그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 사위 아니고 한국 딸이야. 친척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울컥했어요. 한국에서의 2주 동안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시민들, 길을 잃었을 때 직접 데려다주는 친절한 사람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경복궁에서 한복 체험도 하고, 부산 해운대에서 바다도 보고, 제주도에서 신혼여행도 했어요. 곳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정말 감격했어요. 은우야, 나 한국에 시집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이곳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엠마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까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야.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런던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은우 씨는 한식당을 열었고 저는 한국어 강사가 되었어요. 코리언 컬처 브리지라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영국인들에게 한국어, 한국 요리, 한국 전통 문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티처 엠마, 김치 만들기 언제 또 해요? 다음 주에 한복 체험 수업도 있어요. 제 수업을 듣는 영국 학생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저처럼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기뻐요. 지금은 런던과 부산을 오가며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영어를 가르치고 영국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쳐요. 두 나라를 잇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최근에는 아이도 생겼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가르쳐서 진짜 글로벌 아이로 키우려고 해요. 우리 아이 이름은 뭘로 할까? 은우 씨가 물었을 때 한국과 영국을 연결해준 이름으로 지어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이 그 작은 한국 드레스에서 시작됐어요.
너도 이뻐질 수 있어라는 이름도 이제는 너무 친숙하고 정겨워요. 정말로 그 드레스 덕분에 저도 예뻐질 수 있었거든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예뻐졌다는 뜻이에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